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의 코인 매각 권유에 충실히 이행하겠다 밝힌 상황인데요. 자, 이번 진상조사팀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한규 의원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조사팀이 확실히 꾸려진 겁니까? 멤버는 어떻게 되고 활동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당에서 발표는 안 했고요. 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단장으로 여러 당내 전문가와 또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할 예정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참여하게 될지는 아직 당에서 확정해서 알리질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포함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무부총장께서 조속히 멤버 구성해서 발표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우 의원이나 또 홍성국 의원 이렇게 또 김한규 의원님 거론되는 게 경제라든지 가상화폐 그쪽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명이 다 네. 지금 이용우 의원님하고 저는 정무위 소속이고 네. 홍성국 의원님도 전반기 정무위 소속인데 가상자산을 현재 국회에서는 정무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이제 와야 되는데 외부 네. 전문가 참여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되거나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외부 전문가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네.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게 일반 검찰 수사처럼 강제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이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 건에 관여했다가 혹시라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전문가들이 고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다 봐야겠죠. 예. 첫 번째는 당연히 현행 법령 위반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예.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당원 당규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은 다 당이 보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다 볼 거고요. 또 언론에서 정말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 그렇죠. 일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 김병규 의원님께서 방향을 논의하시겠습니다만 당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리지 않고 일단 나온 의문사항들은 다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보도되는 것 중에 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이거 관련해서 이해 충돌 여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살펴보는 겁니까? 네, 살펴봐야죠. 이미 김남국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들이 적절한지 당시 투자 상황까지도 봐야 김남국 의원님이 해명하신 게 타당한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위반 여부에 해당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 그 대선 펀드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는데 NFT 코인을 보유한 채 NFT 기반의 펀드를 출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혹시 파악은 좀 해보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네. 파악을 해봤는데 조금 너무 나간 보도인 것 같고요. 보도가 좀 과하다. 그리고 예. 당시에 윤석열 후보도 NFT 관련된 이벤트들을 했고 네.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 조사는 이제 자체 조사는 할 거고 검찰에서는 수사를 계속 한다고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미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이 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의 혐의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러면 수사를 한다는 정치자금이 잘못 들어왔다.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이거를 보고 영장을 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저도 의아하고 원래 정치인에 대해서 가장 수사하기 쉬운 게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그냥 자금 흐름상 조금 의문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아마 압수수색을 먼저 해보고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면 더 나아갈 텐데 영장이 두 차례나 발부되지 않았다라는 건 좀 추상적인 의문 수준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수사기관이 확신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저도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의혹만 봐서는
이게 명확하게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구체적으로 볼 만한 일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정치자금이 되려면 타인이 신고하지 그렇죠. 않고 돈을 자금으로 대는 것들이 포착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내용들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본인이 혼자서 했던 거잖아요. 뭐 주식 투자한 대금을 네. 갖고 가상자산 투자를 본인 시작했다는 해명에 거니까요. 따르면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당이 아직까지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김남국은 논란 직전에 가상자산 이 신고 법안을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죠. 뭔가 오해를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 혹시 뭘 알고 있어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킨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오해를 하신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최근에 제가 속한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이 정식 어떤 우리나라 법 체계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부과할 때 재산 보유 현황에 가상자산은 빠져 있고 다 빠져 있어요.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에 재산을 숨겨놔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다 보니 공직자 재산 등록에도 빠져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 대상에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만들다 보니 네. 저도 한번 투자를 해봐야 가상자산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 제가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네. 당시에는 가상자산은 다 매각하고 청와대를 들어오게 돼 있어서 네. 저는 원래 없었고 또 지난 정부에서는 보통 이제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공직자들은 공무원들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투자 네. 자체는. 그래서 저도 현재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제는 사실상 양성화돼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투자를 해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 예. 재산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신고할 방법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공직자로서는 조금 그게 불편할 수 있겠네요. 나중에 오해 살 수 있으니 그냥 명확하게 해두겠다라고 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예기치 않게 김남국 의원님이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거를 뭐 염두에 두고 법안 낸 거 아니냐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러네요. 자, 이번 주 내내 김남국 의원 논란에 당이 지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일요일 날 의총이 열린다면서요.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새로운 원내대표가 네. 취임하고 나서 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는 지금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의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3시간 동안 의원들이 아마 시간을 더 들였으면 뭐 밤늦게까지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4시부터 끝나는 시간은 정해놓지 않고 무제한으로 하는 거네요. 뭐 도시락을 시켜서 먹으면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최근에 전당대회 문제 또 김남국 의원 문제 기타 당이 왜 지금 문제인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네. 그걸 토대로 보고를 하고 논의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아마 얘기를 한다면 뭐 김남국 의원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돈봉투 의혹도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보도에 따르면 창당 수준의 어떤 쇄신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뭐 막 구체적으로는 막 엄청 좀 심각한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정당에서 문제가 있으면 천막 당사를 치기도 하고 천막 당사 새누리당 뭐 있었잖아요. 한나라당. 뭐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뭐 이런데요. 지금 문제된 건들은 당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잘 안 됐습니다. 네. 원래 사실관계 규명이 되고 나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건데 아직은 사실관계 규명 자체가 안 돼서 조금 이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신뢰를 잃어버리는 수준의 사건이 생긴다. 뭐 그러면 뭐 천막이 아니라 뭐 길거리 노숙이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그 초기한 검찰에 그 휴대폰을 재제출한 거 이것도 지금 사실 좀 비판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들께서 수사 협조를 한다고 하면서
공장 초기화를 한 핸드폰을 네. 냈다.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들한테 모든 자료를 임의로 다 제출하게 하라는 건 사실 자기 변호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네. 검찰이 부를 때 피하지 않고 나가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지만 핸드폰이나 모든 자료를 알아서 다 내라. 뭐 다른 어떤 분은 핸드폰 비밀번호도 공개하지 않은 분도 있었고 네. 사실 일반 피의자들한테 그거를 다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국민 눈높이는 이해합니다만 이게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본인의 입장도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원내 대변인 일도 지금 맡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또 박강원 원내대표 비명계 원내대표니까 뭔가 우려 섞인 기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원내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기사 쓰기는 좋죠. 국민들이 이렇게 뭐 맨날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공개된 회의만이 아니라 비공개 회의에서도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 대표는 역할이 구분이 되고 네. 명확하게 당 대표가 위에 있는 그런 자리고요. 박광원 원내 대표는 본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당 의원들의 그 대신에 이야기는 충실히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전달하는 걸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광원 원내대표의 성향상 뭐 그렇게 당대표하고 부딪히면서 잡음을 만들어낼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통령실에서 박강원 원내대표한테 회동 제안 다시 왔나요? 안 오더라고요. 이제 또 안 왔습니까? 예. 근데 저희는 이건 명확합니다. 예. 국정 운영을 논하려면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를 만나는 게 맞고요. 예. 원내대표는 당의 내부 그러니까 국회 내부의 일정에 대해서 담당하는 사람이라 그건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께서 마음을 바꾸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TK 지역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홍준표 시장도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같이 동행한 건 아니죠? 네, 뭐 제가 동행하진 않았는데요. 취임 1주년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부족한 면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소통 부족이죠. 언론 기자회견도 안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야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나지도 않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소통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후보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후보 예. 당내 경선 후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당대표 당 고문에서도 해촉이 됐습니다. 해촉이 되셨죠. 예. 이런 어떻게 보면 다른 지형의 정치 지형에 계신 분들하고도 만나고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통령께서도 좀 느끼시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 2년 차입니다. 엊그제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을 좀 비판하는 모양새였어요. 지금 전세 사기라든지 주식 사기 다 전임 정부 책임이었다. 그리고 많은 입법이 야당 때문에 막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야당의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죠. 야당 당대표를 한 번도 보지 않고 그게 저희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데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실제로 정부가 낸 법안 중에 한 30% 정도는 이미 통과가 됐고 법비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돼야 밀린 게 많아서 논의가 많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정부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할 건 분명히 협조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해달라라고 하면 저희가 마다할 일은 없고요.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기 2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당 상황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징계가 있었는데 뭐 김기현 지도부 지금 출범 2달인데 위기를 맞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비대위원 최고위원 중에 네. 지금 구설 수 없는 분이 뭐 김병민 최고 하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당연히 위기고 어저께 징계를 했지만 징계 수위를 놓고 앞으로도 여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징계 수위가 김재원 1년 또 태영호 최고위원은 3개월 그 부분이 좀 맞지 않다 이 말인가요? 저는 이게 망언의 수준과
징계 수위가 반비례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제주니까 예. 제주 관련해서 태용호 의원은 제주 4.3은 공산당 예. 김일성이 사주한 폭동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징계 3월. 예. 김재원 의원도 안 좋은 발언이긴 했죠. 4.3은 수준이 낮은 기념일이다. 그렇죠. 뭐 다른 기념일에 비해서 이 정도 발언을 했는데 징계 1년. 네. 태용호 의원님은 사과도 안 했고 김재원 의원은 제주까지 가서 사과까지 했고 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아하. 태용호 의원님이 혹시 이진복 정무수석과 만났을 때 공천 관련된 얘기를 했다. 예. 이런 폭탄 선언을 할까 좀 두려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다운권직이 3개월 정도의 조금 약한 징계 했던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징계를 할 때 이틀을 중간에 시간을 더 주고 본인이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 사퇴를 하면 징계 수위를 낮추겠다라는 거의 노골적인 암시를 했고 징계가 한 8개월 정도 넘어가면 다음 총선에 출마가 안 됩니다. 예.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태용호 의원을 왜 그렇게까지 지금 차별 대우를 하냐 좋게. 좋게. 예. 저는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의원이 뭔가 녹취 같은 거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김한규 의원님도 그 부분은 좀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겁니까? 뭐 가능성은 배제는 못하는데 예. 예전에는 지난 정부 때는 핸드폰을 못 들고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근데 지금 용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예전에 청와대는 못 들고 들어갑니까? 가기 전에 그렇죠. 외부인이 와서는 왜냐하면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진을 찍거나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아예 핸드폰에 특정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진도 못 찍게 해놨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검색을 이번 정부에서는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군대 훈련소 동기 우리 박지훈 앵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군대 얘기를 하셔가지고 법무관 동기였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